영만 선생님께서는 수업을 보시고 같이 사는 짝꿍으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제가 수업에 엄청 크게 열정을 가지고 평소에 임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수업을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고, 또 그 수업에 수업 친구가 되어주신 선생님들의 열정도 인상적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목이 엄청 튼튼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퇴근 후에도 말을 많이 서로 하거든요. 근데 저렇게 수업을 목을 다 써서 하고 있구나. 목이 정말 튼튼하구나.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나누시는 나눔 집중해서 오늘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현영쌤이 기대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같이 오늘 함께 5% 함께 하고 싶어 하셨는데 그러지 못해서 저도 되게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성기쌤부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간단하게 현영 저는 수업을 저도 지금 6시 50분부터 봤는데 진짜 코로나 상황에 정말 선생님들 진짜 고군분투하신다 이 생각 들었고, 그 짧은 시간에 또 논설문 정말 어려운 공부를 또 잘 수업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 너무너무 박수를 보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6학년 좀 오래전에 하고 지금 1학년 하고 있기 때문에 6학년 이렇게 이런 걸 공부했구나 참. 진짜 50분 동안 수업,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35분 수업인데 50분 수업을 또 해주시고, 또 이거를 또 급한 일정 속에서 잡아서 또 녹화해주신 분들, 또 진행해주신 분들 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네, 감사해요. 한 분만 더 듣고 현영쌤 이야기도 좀 많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오랜만에 오신 조수 선생님. 저 시키실 줄 몰랐는데 현영쌤 제가 밥 먹으면서 봤거든요. 죄송하고, 저는 사실 그 초등학생이 그렇게 수준이 높은 줄 몰랐고, 그 논설문을 애들이 그걸 배운다는 게 되게 좀 약간 놀랍기도 했고, 초반에 이제 그 주장을 이렇게 사진을 놓고 주장을 하게 하신, 복습하신 부분이 굉장히 신선하고 너무 좋았고, 마스크 쓰면 대답 안 하는데 그래도 대답도 잘하고 아무튼 선생님의 노력이 되게 보이는 수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논설문을 나중에 이제 활동하는 거에서 애들이 많이 어려워했는데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걸 다 계속 다니시면서 잘 이해 못하는 애들한테 일일이 설명해 주시고 하시는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정진경 선생님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아니, 저는 현영생 수업 보면서 꼭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정말 감정이 100% 됐는데, 제일 먼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선생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고, 정말 아까 어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수업으로 35분 수업인데 50분 수업을 정말 선생님이 굉장히 사랑에 수고하심이 느껴졌어요. 저도 6학년 지금 맡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쉽지 않은 부분인데 50분 동안 아이들이랑 진지하게 고군분투하시는 모습에 일단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수업에 대해서 또 이렇게 나누는 거는 부분 또 들어가면서 또 저도 느꼈던 것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네. 네, 사회에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 지혜쌤은 어려우실까요? 사실은 제가 1학년 도덕을 맡고 있는데, 얼마 전에 아이들과 함께 그 비판적 사고 단원에서 도덕적 추론 3단 논법을 가르쳤었어요. 2주간에 걸쳐가지고 그거를 이제 하는데, 아이 진통해야 하는 모습을 같이 보면서 서로 씨름하면서 했는데, 이 과정을 거쳐서 이 아이들이 올라와서 이 수업을 받았겠구나라는 약간 그 연계되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이런 부분을 배워왔던 부분을 좀 미리 알았더라면 한 번 더 짚어주었을 것을이라는 약간의 좀 아쉬움, 제 수업이 갑자기 좀 들여다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국대쌤 한번 좀 나눠주시겠어요? 저는 수업을 일단은 보면서 현영 선생님이 정말 열정적으로 수업을 하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그리고 어려운 단원임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다 이렇게 찾아가 이렇게 하나씩 다 짚어주시고, 또 반복해서 계속 이렇게 내용들을 하나씩 이렇게 쌓아가는 게 많이 의미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신다고 아까도 말씀하셨고, 선생님이 정말 아이들을 되게 존중하고 있고 되게 이해하려고 하고 한 명 한 명의 상황에 대해서 배려하고 친절하게 수업을 하시고 계시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불안 증세가 있다는 학생에 대해서도 수업을 그렇게 할 수 있겠는지 이것들을 발표 계속 이렇게 묻고 아이들을 되게 이렇게 끌고 가면서 잘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되게 이해하고 격려해 가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잘 끌어가시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와 이렇게 어려운 수업을 나눠주신다는 거에 도전에 진짜 큰 박수 드려야겠다. 그 학생 목표 볼 때부터 그 생각이 일단 제일 1번이었고요. 그래서 박수를 크게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 6학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앞으로 이제 해야 될 단원이어가지고 더 유심히 보면서 처음에 사실 이제 저도 분위기가 저희 반 아이들하고 되게 흡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현영 선생님이 처음에 이제 동규발 할 때부터 사실 아이들이 어찌됐건 사실 6학년들 진짜 발표를 잘 안 하잖아요. 말을 안 하잖아요. 지금 이제 더군다나 일주일에 2번 등교만 한다고 하니까 사실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면서 더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우리 학교 아이들은 사실 매일 오고는 있는데 그래도 아이들 발표를 끌어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위해서 선생님께서 이제 동규발 할 때부터 사실 아이들이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발표를 좀 자기 생각을 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도록 그거를 충분히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그런 사진 선택 하셔가지고 또 아이들이 그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이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었는데 이제 선생님이 나를 매일은 못 만나지만 수업을 하면서 학급 경영하시면서 선생님 나름대로 정해놓은 질서 같은 게 있어 보였어요. 그런 게 다 녹아있는 수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영 쌤, 미애 쌤 얘기 들으시고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요? 제가 아이들한테 6학년이 발표를 어려워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든 그냥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가 저도 어렸을 때는 굉장히 발표가 알아도 절대 하지 않는 학생이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이들에게 발표를 억지로 강요할 수 없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해보는 것이 이 현대 사회에서 뗄래야 뗄 수 없으니까 그런 연습의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부분을 얘기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상황에서도 그래도 잘 전달되고 있나 하는 생각이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요. 그리고 질서에 대해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지금 너무 저희 반 아이들이 제가 뭔가 질서 속에서 또 자유로움을 꿈꾸는데 그런 질서가 너무 안 잡혀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 반 안에 공동체 생활을 할 때 필요한 질서가 있는데 그런 질서를 세울 만한 시간적 여력이 없어서 학교 왔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코로나에 등교가 제한된 상황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는 만나고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세워가야 될까가 사실 고민이거든요. 질서를 잘 세워가는 것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해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과 함께 그런 부분이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다만 저도 초등학교 6학년도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배우는구나. 되게 논설문을 하면 중학교 와서 배울 줄 알았는데 그게 좀 신기했었고요. 하나하나 아이들이 한번 생각해보게 하고 그다음에 주장을 한번 찬성 반대도 해보고 논거를 제시해보기도 하고 논거를 제시하는 그 방법들 또한 배워가는 차근차근 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이 되게 아이들에게 많은 거를 이해도 하고 스스로 끌어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구나. 동시에 되게 어렵겠다. 저도 배워야 할 내용이지만 나도 설명하기 좀 어렵고 애들도 어려운 부분을 할 때 굉장히 좀 난감했던 기억이 좀 많이 있거든요. 마음으로 격려합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쌤 같은 경우에 지금 그날 수업 촬영을 하면서 직접 보셨는데 평화롭고 안전한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성찰지에 적어주셨는데 그것이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평화롭고 안전한 공간을 만들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발표자가 어려운 내용에서 안 나왔을 때 뽑기통을 썼잖아요. 그걸 통해서 사실은 교사도 불안하지만 아이들도 불안하거든요. 왜냐하면 갑자기 활발히 발표하다가 정적이 흘렀을 때 교사도 당황하지만 애들도 당황하는데 그걸 통해서 되게 그런 부분도 좋았고 또 그 중간에 처음에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쭉 발표를 안 하고 계속 좀 딴짓을 많이 했던 그 오른쪽에 앉아있던 남학생 아이도 선생님이 찾아갔을 때 사실은 교과서에다 표시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걔는 표시를 하나도 안 하고 있었는데도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막 지적하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걔의 어떤 상황과 수준을 아시고 굉장히 정서적으로 평화롭고 안전하게 걔를 이끌어주니까 걔가 다시 배움으로 들어오고 이런 장면들이 보면서 되게 굉장히 안정감 있게
그 교실을 육체적인 안전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도 신경 쓰지만 동시에 정서적인 부분도 놓치지 않고 있구나라는 부분이 되게 좋았고, 그리고 아이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학생 인터뷰 때 이제 네가 딴짓하거나 할 때 선생님이 찾아왔을 때 귀찮았냐 아니면 좋았냐 했을 때 되게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고, 모둠 활동할 때도 둘이 약간 어색해서 얘기하기 어려웠지만 선생님이 와서 되게 고마웠다 하고, 그 여학생 아팠던 여학생도 되게 고마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격려해드리고 싶었고, 저는 그리고 이게 참 내용에 대한 꾸준함이 정말 너무 좋았다. 어렵기 때문에 좀 얕은 수준에서 가르친 게 아니라, 그 수학도 그렇잖아요. 그 내용을 끝까지 고민하면서 풀었을 때 수학에서만 느낄 수 있는 기쁨이 있듯이, 국어에서 그 논설문을 깊이 있게 다뤄줬을 때 누릴 수 있는 기쁨을 포기하지 않고 아이들을 끝까지 이렇게 인도해가는 모습. 그래서 마지막에 아이가 발표를 잘못했음에도 사실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거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아니고 주장에 대한 또 주장을 한 거야 라고 아이를 계속 직면시키면서 했던 점이 되게 좋았어요. 네. 원래 이 학생 중심 수업으로 가면 내용 중심 수업으로 사실은 양립하기 어렵잖아요. 왜냐면 아이들은 얕은 수준에서 놀고 싶어 하는데, 선생님이 이 내용이 담고 있는 진정한 가치, 그 교과가 갖고 있는 아름다운 가치를 정말 끝까지 들어가서 누릴 수 있게 그렇게 안내해 준 점이 저는 되게 담고 싶고 좋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격려 준희쌤 하려고 하시네요. 네. 현영쌤 하면 되게 긍정의 아이콘이잖아요. 우리 현영쌤 6학년 되게 오랫동안 이렇게 했고, 계속 내일이 연속으로 한 6학년만 4년째인가요? 5년째인가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6학년이 힘든 학년이라서 안 맡으려고 해가지고 초등학교에서는 이동점수라는 제도를 준 거거든요. 근데 현영쌤이 6학년 애들을 가르치면서 힘들다는 내색을 별로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그 비결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6학년 애들을 정말 인격과 인격으로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공감을 해주는데, 저도 이제 6학년 이 부분을 가르쳐봐서 아는데, 정말 이거는 절대로 공개 수업에서 안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수업 내용을 보면서 이거는 진짜 찐 일상 수업이다라는 걸 느꼈어요. 사실 저 이거 가르치면서도 이거 어떻게 타당성을 판단하지? 저 자체도 되게 고민했고 잘 모르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이제 아이들한테도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선생님이 애들의 마음을 읽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 그 사진에서 애들이 얘기 안 했을 때도 사진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저는 한 42분쯤인가? 여러분 내용이 좀 어렵죠? 흐흐 막 이렇게 선생님 웃으셨거든요. 좀 내용이 어렵죠? 그 다음에 마지막 끝냈을 때 여러분 너무 고생 많았어요. 이걸 바탕으로 논설문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았어요. 시간이 조금 넘었는데 이 부분에서 얘들아 니네 고생한 거 내가 안다 이렇게 공감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의 마음을 얻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정말 개간순시하면서 애들이 그걸 쓰는데 못하는 애들을 찾아가서 단계적으로 선생님이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선생님이 지우개를 직접 지워준 부분도 있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이렇게 닭 동그라미 쳐주고 지우개를 지워주고, 너는 6학년인데 이런 것도 모르니?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되게 6학년을 1학년스럽게 선생님이 지도를 해주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배 아픈 그 채원이한테도 한 3번인가가 배 아픈지 선생님 물어보는 장면을 보면서, 내가 더 신경 쓰고 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그런 불안한 아이한테 선생님이 너 계속 신경 쓰고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까 윤한쌤이 안정감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걸 느꼈거든요. 이런 얼마나 애들이 답답하겠어요. 마스크 끼고 서로 모둠 활동도 안 되고 공동체 의식도 느끼기 어려운 안정되지 못한 그런 공간에서 선생님이 여기가 안전지대다, 여기가 6학년 4반이라는 안전지대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현영쌤을 안 좋아할래야 안 좋아할 수 없겠구나, 저는 오늘 수업을 통해서 느꼈고요. 그 다음에 진짜 현영쌤이 정말 구조화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판서 그 다음에 PPT 만드신 걸 보면서 사실은 논설문에 대해서 이렇게 참 논리정연하게 그 타당성을
판단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애들이 이해가 쏙쏙 되도록 구조화를 되게 잘 시키시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준쌤 얘기 들으시면서 느낀 점. 좀 준일쌤 얘기 들으면서 약간 좀 울컥해요. 마음이. 우선은 그 이번 수업 나눔을 이제 지금 참여해주신 선생님들은 사실 제가 아직 한 번도 직접 뵈지 못한 분들도 많고, 한데, 이렇게 어쨌든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렇게 수업을 함께 봐주시는 그 자체가 저는 되게 오늘 아침에 하루를 이제 출근하려고 준비하는데 그 자체로 엄청 감사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준희 선생님은 저랑 이제 또 오랜 시간 같이 뵈가지고 저에 대해서 또 잘 아시고 하시는데 저의 수업을 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발견해 주셔가지고 좀 되게 감동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아이들이 저는 학급에서만큼은 요즘 가정도 많이 어려운 친구들도 많고 뭐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 겪는 친구들도 많은데 학급에서만큼은 좀 마음이 안정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가 그냥 그 어떤 행동을 하든 좀 받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저는 수업에서 그런 부분이 특별히 뭐 저는 못 느꼈거든요. 저는. 근데 그런 부분을 준희 선생님께서 발견해 주시고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해주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런 부분들을 지향하고 그런 반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발견해 주셔가지고 저는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은 걸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답답한 마음이 들고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잘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또 그때 유일하게 원상 선배님께서 너 내가 지켜볼 거니까 잘해라. 그 말이 아니었으면 제가 중간에 포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힘이 많이 돼서 누군가가 나를 지켜봐 준다는 진짜 고마운 일이니까